네, 이곳은 울산 동원인데요. 조선시대에 울산의 수령들이 공문을 보던 곳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출발! 네, 울산부 선생하는 조선시대에 울산 도부사로 왔다가 갔던 분들이 임진왜란 이후에 그 약 300여 년 동안 200여 분이 왔다 가셨는데 그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울산부 치적이라고 해서 그 고려시대 흙랩으로 시작을 해서 조선까지 온 것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써 놓았는데 좀 안 보이는 곳이 많고요. 그 이후에 임진왜란 지난 이후 처음 이제 김태허 그분이 군사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울산에 돌아와서 그 도부사를 하시다가 이제 갔고, 그 이후에 김응서 이분은 병마 절도사 겸 그 도부사를 겸임을 했는데 1600년대 초에는 병마 절도사가 도부사를 겸했다는 거를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판관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병마 절도사가 울산 도부사를 겸할 때 어떤 행정적인 그런 보좌를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통판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또 내려왔던, 그리고 또 선정비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700년, 1800년이 되면은 다시 이제 도부사가 그 전적으로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오시는데요. 그거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고, 나중에 1894년 가보개혁 이후에는 우리가 팔도에서 그 23부로 변했고, 그리고 1년 후에는 다시 팔도가 남북으로 구분이 되고, 거기다가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가 합쳐지면서 13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이제 군수라고 하는 명칭으로 또 지방관이 이렇게 내려온 것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 책을 찬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나온 그 부사들의 그런 선정이, 그 기념하기 위한 선정비가 이제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고, 실제로 여기 동원에 그 선정비가 여기저기 있던 거를 다 모아다가 이렇게 세워놔서 그거를 제가 한번 몇 분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여기 그 비 중에 처음으로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1706년도에 우리 울산에 온 그 울산부사 유봉징이란 분인데요. 이분이 보니까 여기도 쓰여 있는 것 같은데, 그 농민군사 속오군 그 군포를 경감을 해주는가 봐요. 네, 여기 책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막 있는데, 이분이 했던 일 중에 연지와 대대근제의 흙을 파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범서 구영제를 신축해서 백성이 이익을 보게 하였으니 은혜가 막대하다, 이런 이야기도 막 있어요. 이게 그 속오군에 속했던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김기현 불망비가 있는데, 이거는 1844년에 오셔가지고 1846년에 가셨는데, 그 47년 그 다음 해에 비를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 경비를 전략하고 부패를 단속했고 교육을 진행했다. 그런데 여기 김기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이 그 선생 안에는 순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한자가 원래 현과 순으로 동시에 읽히는데 그러네요. 네. 네, 여기 또 울산부사 송극이, 이분이 이제 책에는 1623년에 부임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2년이네요. 어쨌든지 그때 오셨던 분인데, 분이 그 목장에 말을 많이 고실했다고 해가지고 채집돼서 서울로 갔다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그런 특징을 좀 볼 수가 있죠. 방어진 목장에 말을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었는가 봅니다. 네, 울산부사 전기상 선정비, 이분은 1884년 고종 때 부임해서 85년도에 가셨는데,
그 선생안에 보면은 김해 부사로 임명돼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적에 대해서는 안 쓰여 있고 여기 비에만 있는데 여기는 자기의 봉급을 출연해서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이렇게 구제를 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를 봐서 그래서 이렇게 선정비를 세운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1657년도에 부임한 울산부사 신홍망 그 청덕 선정비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부임한 해에 이미 선정비를 이렇게 세웠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우리 여기에 보면은 이제 수군들 전선 배 만드는 곳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뭐 깃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바람에 어떻게 됐는지 그 문제로 이렇게 채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민들 입장에서는 한이면 문제도 그렇고 이런 그거에서 우리를 위한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선정비를 이렇게 세웠네요. 함이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 후 울산 도읍으로 승격이 될 때 기장북부 3면을 울산 함이면으로 부르면서 합친 것인데 기장에서 그 후에 강하게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주었고 신홍만 부사 때는 또 그것을 울산으로 환속시켰어요. 그 후에 22년 지난 1681년 결국은 기장으로 귀속을 시켰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뺏고 빼앗기는 갈등 이런 관계를 함이면 문제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울산 군수 김보길 선정비 군수잖아요. 아까는 부사였죠.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우리가 그 태종 때 울산 군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군수라고 명칭을 했겠죠? 그러다가 도읍으로 된 건 언제예요? 임진왜란 공덕으로 도읍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도읍부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군수라는 명칭이 뒤에 가면 또 나오잖아요. 또 바뀌어서,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 김보길 선정비가 1585년에 부임해서 1586년도에 이렇게 가셨다고 한 거를 봐서 이거는 임진왜란 이전이다 보니까 이 선생안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울산 부사 유봉징 청덕 선정비가 있는데 앞에서 또 했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그 관노들이 부사의 그 덕을 기려서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데 굉장한 부사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울산부사 이충익이 선정비가 있는데요. 1858년에 오셔서 1860년에 이제 가신 분인데 이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 동원에 들어올 때 가항루라고 맨 앞에 있어요. 그 가항루를 이렇게 중수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여기 동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원이 내 동원에 해당되고 바깥 외에 동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란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또 지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을 때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되게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백성에게 거두지 않고 좋은 쪽으로 구처하여 가지고 거의 3년여 동안에 그 백성들의 굴하고 폐단을 교정한 그 은혜로 이렇게 선정비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는 판관, 민여인, 청덕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임진왜란 이후에 울산 도부사랑 병마절도사를 겸직을 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공무를 보조하는 판관이라고 하는 이런 직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울산부사 노준명 공덕비가 있는데 여기 1649년에서 1651년 그 사이에 왔다 가신 분입니다. 방어진 목장에 아직 간목관이 오지 않을 때라서 나름대로 그 관리를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뭐 언양이라든지 청도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람을 동원해서 목책도 만들고 뭐 성도 쌓고 이제 이런 일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화강 하구에 있는 전선을 이제 그 관리를 할 때 그 모래가 많이 쌓이니까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부들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병령의 해부는 동원되지 않아서 해부주인 육준손을 잡아다가 고문했더니 그만 죽고 말았대요. 그래서 이 일로 소환돼서 추초를 당했는데 다행히 공제로 인정받아서 형벌을 면했답니다. 그 후에 청덕비를 우암에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여기 부사 윤지태라는 분의 영세의 불망이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울산 동강병원이 담벼락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옮긴 것 같은데 겨울에 경내에 파괴된 저수지와 터진 보 수십 곳의 역을 시작하되 왕래하며 감독하기를 밤낮으로 마음써서 백성이 원망하지 않게 하였다. 객사의 동원, 헐랑과 내외의 초루를 중수했고 학성관 중수기 중에 있대요. 그 이야기가. 네. 울산 객사, 또 제방보수, 또 세금을 또 깎아주는 그런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 보면은 울산 부사 윤흥진 선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1856년에 오셔서 57년에 가셨고 58년에 비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선생안을 보면은 2조에서 평가를 하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채직이 돼서 가셨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조선시대에는 그 중앙에 있는 관리들은 그 관리들과 지방관의 관리들은 이제 평점을 다르게 했는가 봐요. 지방관은 관찰사가 1년에 2번 그 평가를 하는데, 그 문관은 2조에, 무관은 병조에 이렇게 보고를 해서 다음에 발령받을 때에 참고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기 선정비에는 없지만은 곽재우, 정재원, 박명부, 권상일 부사 등 선생안에는 그 치적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내용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절도사는 종이품, 도부사는 종삼품, 군수는 종사품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서로 자존심 싸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행군수처럼 행수법이 시행된 것도 알고 유명한 분이 오히려 평점을 중이나 하를 맞은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는 못 둘러봤지만은 이렇게 몇몇 분의 그 선정비를 둘러봤는데 혹시 보시면서 기억나는 거나 재미있는 일화나 그런 거 있습니까? 학생과는 옛날에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 마로니에 커피숍 네. 자주 갔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공원으로는 작은 소공원으로 저희들이 많이 즐겨 찾던 곳입니다. 아, 이곳에 완전히 토박이신가 보네요. 네, 젊었을 때 성남동에서 놀다가 네. 다리 아프거나 네, 추억의 장소로 기억하고 있는 울산 동헌이었습니다. 제가 그 울산부 선생안을 공부하다가 당시에는 중앙에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 수령들이 내려왔다가 간 거였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를 한다든지 지방의 그 시장이나 아니면 군수 이런 분들을 다 우리 손으로 뽑잖아요.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또한 현안 문제는 무엇이고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오늘 이렇게 그 선정비를 찾아서 한번 왔습니다. 네, 다 같이 좋은 사람을 뽑읍시다.